음모와 배신, 독재와 쿠데타, 이런 소설 같은 스토리가 가득한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자동차 회사 닛산이죠. 25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를 내며 휘청거리는 중인 닛산.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면 이게 다 오랜 전통의 파벌 싸움 때문이라는데요. 오늘은 기술의 닛산을 망가뜨린 분열과 암투의 역사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닛산 자동차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7곳을 폐쇄하고 인력 2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죠. 지난해 무려 6조 4천억 원의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판매는 부진한데 돈은 바닥나고 부채 만기는 다가오는 상황. 게다가 혼다와 추진했던 합병도 얼마 전 무산됐죠.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해도 새 투자자를 찾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닛산의 심각한 적자, 경영위기, 외부 수혈 모색, 이거 왠지 기시감이 드는데요. 1999년 프랑스 르노가 닛산을 구원했던 바로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런 반복이 우연일까요? 닛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건 결국 닛산의 고질병과 맥이 닿아 있는데요. 바로 극심한 파벌 갈등입니다. 100년 넘은 역사의 닛산 자동차는 아유카와 요스케라는 재벌이 창업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 A급 전범으로 투옥되면서 경영에서 손 뗐고요. 이후 닛산은 주인 없이 월급쟁이 사장이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에서 70년대 닛산의 천황으로 불리던 독재자가 등장하는데요. 회장도 사장도 아니었고요. 닛산의 노동조합 위원장 시오지 이치로였습니다. 그 시절 시오지 위원장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회사 중요 결제는 모두 그를 거쳐야 했고요. 그에게 찍히면 임원도 될 수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1966년 프린스 자동차 합병 최종 결정도 사장이 아니라 시오지 위원장이 했습니다. 덕분에 노사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경영 방식은 아니었죠. 결국 시오지 반대파가 고개를 드는데요. 1977년 취임한 이시하라 슌 사장이었습니다. 이시하라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10%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해외 공장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국내 고용 감소를 우려한 시오지 노조위원장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조직은 시오지파와 이시하라파 이렇게 둘로 완전히 쪼개져서 극도로 대립하게 되는데요. 수년간 극한 파벌 갈등을 끝낸 건 한 주간지 기사였습니다. 호화 요트에서 내연녀와 미래를 즐기는 시오지 위원장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거죠.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게 바로 닛산 홍보팀 직원이었는데요. 이시하라 사장이 시오지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을 벌였던 겁니다. 이 작전은 제대로 먹혔고요. 이시하라 사장은 강력한 라이벌을 한 방에 제거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독차지하게 된 이시하라 사장, 이제 그의 세계화 전략을 막을 자가 없게 됐죠. 마침 일본도 경제 호황이었고요. 닛산은 은행에서 빚을 왕창 내서 미국, 영국 등 해외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립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일본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가 고꾸라졌고요. 은행도 위기에 빠지면서 더 이상 닛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적자 늪에 빠진 닛산은 이시하라 시절 무모하게 늘려놓은 은행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됐죠. 결국 1999년 닛산의 부채는 무려 2조 엔이 넘게 됩니다. 그의 역사상 최대인 6,844억 엔 적자까지 기록했고요. 닛산은 진짜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 닛산을 구한 게 바로 프랑스 르노의 자본 제휴였고요. 르노로부터 닛산 재건에 임무를 부여받고 프랑스에서 온 악마 카를로스 곤이 투입됩니다. 카를로스 곤은 닛산에 오자마자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내 공장 5개를 폐쇄하고 노동자 2만 1,000명을 해고하고 하청 기업의 절반을 날려버렸죠. 정말 혹독한 구조조정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를 통해 닛산은 V자형으로 빠르게 부활합니다. 전 세계가 곤의 마법이라며 칭송했죠. 카를로스 곤의 과감한 칼질로 죽어가던 닛산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재무제표 숫자에만 너무 집착해서 결과적으로 차량 품질이나 브랜드 이미지 같은 장기 성장성을 훼손했다는 평가죠. 어찌됐든 닛산은 살아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파벌 싸움도 한동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곤에게 맞서지 못했으니까요. 다들 곤의 눈에 들려고 하면서 곤의 총애를 받고 자란 이른바 곤 칠드런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재 체제가 길어지자 자연히 빈틈이 생겼죠. 르노 회장까지 겸임하게 된 고는 예전만큼 닛산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고요. 그러자 임원들은 보고용 숫자를 보기 좋게 만드는 데만 열중합니다. 조직엔 다시 분열이 싹트고 사내 정치가 되살아났죠. 2018년 11월 닛산의 균열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카를로스 곤이 도쿄지방검찰청에 의해 전격 체포된 건데요.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걸 검찰에 고발한 사람이 바로 사이카와 히로토, 당시 닛산 사장이었고요. 곤 칠드런의 대표 주자였죠. 카를로스 곤의 19년 독재 체제가 끝나고 닛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만 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2024년 글로벌 판매 대수는 334만 대, 정점이었던 2017년 577만 대와 비교하면 42%나 급감했습니다. 팔릴 만한 신차가 부족하다, 전기차 경쟁력에서 뒤처진다, 미국에 수출할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다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는데요. 이게 다 카를로스 곤 시대의 신차 개발이 너무 소홀했던 탓이다. 아직도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전임자 탓만 하는 걸까요? 이후 경영진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카를로스 곤 쿠데타에 성공했던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은 본인 역시 곤처럼 보수를 축소 신고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쫓겨납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일부러 언론의 내부 정보를 흘린 거였죠. 그 후임인 우치다 마코토 사장, 애초에 유력 후보도 아니었는데 르노 측 입김으로 발탁돼서 말이 참 많았는데요. 혼다와 진행한 합병 논의 기밀 사항이 줄줄이 언론에 새어나가면서 무능한 CEO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결국 협상은 무산됐고 우치다 사장은 사실상 경질됐죠. 지금 닛산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독재가 무너지자 닛산 특유의 극심한 파벌 경쟁이 되살아났고요. 누가 리더가 되든 인정하지 않고 흔들려고만 합니다. 애초에 유능한 사람이 CEO가 되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다들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내부 스파이질과 언론 플레이가 판을 치는 거죠. 이번에도 닛산의 자력갱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다시 외부에서 구세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오랜 인연으로 얽힌 르노, 한번 협상이 엎어진 혼다, 러브콜을 보내는 대만 폭스콘 등이 거론되는데요.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닛산이지만 이번만큼은 확 숙이고 들어가야 할 겁니다. 또다시 추락한 닛산은 두 번째 부활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